일요일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내란숙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대통령을 이대로 출소시키는 것이 맞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안주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란숙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로 구치소에서 나오며 지지자들에게 허리를 숙이던 시각. 시민들은 헌정 질서를 망가뜨리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대통령이 이대로 석방돼 관저로 돌아가는 것이 이치에 맞느냐며 분노했습니다. 석방을 해도 되는 건가, 아직 정확한 판결 나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 초반에는 윤석이 집에서 안 나왔잖아요. 거기서도 약간 좀 이건 좀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갖가지 법기술로 출소한 대통령이 여론을 뒤흔드는 것은 아닌지, 또 자신의 내란 혐의를 벗기 위해 남아있는 권력을 휘두르며 지금의 사회 혼란을 더욱 키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습니다. 자기가 관련된 내란 사건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데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하게끔 그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민주 시민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즉시 항고로 상급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대검찰청도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도 무능하거나 또는 음흉하거나 국민들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참 걱정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법원도 검찰도 국민의 편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출소 뒤 관저로 돌아와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 극심한 국정 혼란을 뒤로한 채 속 편한 소리만 늘어놓는 대통령을 바라보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인용을 기다리는 시민 염원이 커지고 있습니다. 빨리 빠른 일 내에 헌법재판소 파면 인용이 돼가지고 빨리 나라 그래야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광주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규탄하며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은 공동으로 낸 입장문에서 윤석열 석방을 위한 법원과 검찰의 야합은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을 조속히 파면해야만 혼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골목 상권이 침체기를 맞고 있습니다. 좁은 숨통이라도 틔워보자고 앞다퉈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나눠주고 있는데요.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또 안 하고 이게 제각각이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전만 해도 골목골목이 사람들로 붐볐던 화순 읍내입니다. 코로나 타격에서 벗어나나 싶었는데 비상계엄 여파로 다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곳곳에 널린 임대 표지판이 곧 우리 가게 문 앞에도 붙진 않을지 소상공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임대가 오늘 하루 내렸으면 일주일 있다가 또 하나 오나. 요 50m 간격 안에 거의 3개가 있었는데 최근에 3개가 더 늘었어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일부 지자체들이 현금성 지원 카드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들에게 한 명당 수십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유통돼 골목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도 합니다. 현금처럼 골목에서 원활히 사용할 수 있고요. 혹시 또 이 돈이 결국 순환돼가지고 나한테도 올 수 있고. 전남에서 민생회복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영광, 곡성, 보성 등 10개 시군입니다. 1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지원 규모도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나주는 이곳에 투입된 전체 예산 117억 원 중 67억 원이 한 달 만에 쓰여 소비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전통시장, 소매업장 이런 식으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하지만 시군마다 재정 사정이 다르다 보니 지급하지 못하는 곳들도 많습니다. 지자체가 국가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돈을 얼마나 스스로 마련하는지를 나타내는 재정 자립도를 보면 산업단지가 있는 여수와 광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를 웃돌거나 한 자릿수에 그치는 곳이 많습니다. 일부는 부서 운영비, 업무 추진비까지 줄여가면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예산을 마련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조조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처지와 조건에 맞는 현금성 지원이 앞으로도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자체 재정 부담만 늘어난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둘러싼 지자체의 고심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컨테이너 선들의 대형화 추세 속에 국내 항만마다 안정적인 수심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양 항도 자동차 수출입이 늘면서 컨테이너선 대형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수심 확보가 중요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1위 선상인 MSC의 24,000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최근 광양항 기항을 결정했습니다. 광양항에 기항하는 선박들은 빠르게 대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5,000 TEU급에 그쳤던 컨테이너선들이 최근 2만 TEU급에 이르면서 대형화하고 있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대형 컨테이너선들의 안정적인 입출항을 위한 수심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양항의 수심을 16m 이상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평균 수심이 15m에 그치고 있는 겁니다. 공사 측은 500억 원의 긴급 사업비를 투입해 우선 광양항 안벽의 수심부터 16m까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 안에 실시 설계 용역 등 행정적 절차들을 모두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준설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설계를 진행 중이다 보니까 명확하게 말씀 좀 드리긴 하지만 저희가 2025년도 올해부터 공사 발주를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2026년, 2027년까지는 사업을 지금 완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사는 함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의 항만 기본 계획에 반영시켜 오는 2040년까지 3단계에 걸쳐 광양항 항로 전반 수심을 18m까지 확보하는 준설 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2035년, 늦어도 2040년까지는 기존의 16m의 수심을 18m로 증심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 지금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항 등 국내 다른 항만들과 비교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심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광양항. 광양항의 이번 수심 확보를 위한 준설 사업은 급변하는 국제 해운시장 환경 속에서 미래 항만 경쟁력을 키워내기 위한 주요 핵심 사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최근에 광주 MBC가 보도한 구례군 파크 골프 연습장 불법 조성과 관련해 구례군이 특정 감사에 나섭니다. 구례군 감사실은 관련 부서인 시설안전과와 스포츠산업과 등을 상대로 하천 저명 인허가 준수사항 여부와 예산 조성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실 관계자는 2주간의 특정 감사에서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는 해당 부서를 상대로 행정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이 참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 회의가 광주 지역 총회를 열고 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해서 힘을 모으자고 다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임대표인 박승원 광명시장과 광주 지역의 상임대표인 김희강 서구청장 등 참석자들은 시민이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치분권 담론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국회도서관 등 3대 문화시설 유치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기관을 지역으로 이전 설립한다는 문체부 계획에 맞춰 3대 문화시설 유치를 위해서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사전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 이전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설립의 비전과 계획을 가다듬고 중앙부처나 국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화재로 중단됐던 옛 전남도청 보건공사가 조만간에 재개됩니다.
옛 전남도청 보건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1월에 화재가 발생한 옛 전남도청 경찰국의 건축물 안전을 점검한 결과 구조물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진단은 이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복원공사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광주시가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세부 사업 발굴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17일까지 자치구와 가족센터 등을 대상으로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사업에 세부 사업 신청을 접수합니다. 지난해에는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제철 요리 프로그램과 호신용품 지원, 집수리 교실 등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1인 가구는 2023년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36.5%에 달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겨울방학 동안 16개 초중고등학교의 성면 해체와 제거 공사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에 대한 점검에서는 학부모와 환경단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단이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성면 시설이 남아있는 다른 학교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제거 작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지난해 전남의 수산물 생산량은 감소했지만 생산액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수산물 생산액은 전년보다 13.4%가 늘어난 3조 5,298억 원을 기록해 어업인 3만 3천여 명을 기준으로 1인당 1억 원 이상 고소득을 올렸지만 생산량은 2.5%가 감소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